지난 주말에 로즈 와일리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로즈 와일리는 87세의 영국 출신 여성 화가입니다. 그녀는 80이 넘어서 가디언지에 가장 떠오르는 신진 작가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그리는 할머니 작가로 유명한데요. 사실 로즈 와일리의 그림은요,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주제를 그리는 건 아니에요. 영국 왕실의 모습이나 동물들의 모습, 자연, 축구, 영화의 한 장면, 헐리우드 스타들의 모습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들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보고 와, 정말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전시를 보고 나오면요, 뭔가 마음이 정화된 것 같고, 또 그녀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즈 와일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과 또 예술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좋음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선택될 뿐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가장 정의로운 것이 가장 고귀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며 바라던 바를 얻는 것이 가장 즐겁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행복은 즐거움과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바라던 것을 얻는 것,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네, 이 말에 근거하면요, 로즈 와일리의 그림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로즈 와일리의 그림을 보거나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로즈 와일리의 그림이 알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즉 알매 욕구가 항상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끙끙대던 수학 문제를 마침내 풀어내거나 아니면 퍼즐 조각을 완성시키고 또 추리소설의 어떠한 범인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되게 희열과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추리와 추론을 즐깁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눈을 떠서 사물을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방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말을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요, 또 엄마가 밥 먹는 걸 보고선 나도 같이 밥을 먹게 되죠. 그것이 처음부터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모방을 해보니까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모방의 행위는요,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을 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과연 왜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바로 추리와 추론의 과정이죠.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알매 욕구가 모방을 통해서 해결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모방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술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물이나 아니면 사상,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모방해서 예술가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고 이것은 그것을 그린 것이구나 하고 추론하고 또 깨닫는 그런 과정을 줍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알매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이 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의해서 또 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즐거움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과 너무 똑같은 예술 작품은요, 추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실제의 사물을 그냥 가져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어떤 비디오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예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그것을 보고서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너무 똑같은 예술은요, 추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요, 이거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로즈 와일리의 그림은요, 너무 가까워서 감흥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공감이 안 되는 그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그녀의 그림은요, 우리 일상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요, 그녀의 작업실을 오마주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그녀는 항상 잡지나 신문들을 바닥에 잔뜩 깔아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즈 와일리의 그림의 주제들은 우리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한 그 그림들은요, 완벽하게 현실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현실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괴하게 그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딱 알아볼 수 있는 크기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관람자는요, 작가가 이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고요, 또한 자신만의 생각을 통해서 이 작가가 이것을 그리려고 했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결론을 얻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로즈 와일리 전시회 때 유치원 아이들 한 5명, 6명 정도가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그 그림을 이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고 있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세워놓고서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떠한 것들이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저는 사슴이 보여요. 저는 요정이 보여요. 누군가가 사슴을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이렇게 추론을 하고 또 각자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자신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술, 특히 미술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 아마도 작가는 이러한 것들을 그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림 하나를 보고 현실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 즐거움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죠. 로즈 와일리의 그림은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즈 와일리 전시장을 나왔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